오늘의 사연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살이 되는 딸이 있습니다.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들으면 알겠지만 원인은 시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성격도 평범해서 대하기 쉬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 편견을 갖지 않았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도 펑펑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도 시아버지와 조금밖에 살지 않았지만 많이 슬펐습니다. 장례식 등이 끝나고 진정될 무렵 시어머니의 성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밥을 해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저와 남편, 시어머니 셋이서 식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불고기 진짜 맛있네? 이 정도면 식당 차려도 되겠어. 정말 맛있다. 엄마도 맛있지? 그러게 짜지 않고 괜찮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만들어 줄 수 있어? 재료 있으니 해줄게. 남편이 제 요리 칭찬해 주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해줬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의 방에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라, 아들한테 칭찬받고 신난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맛있는지 모르겠다. 신난 건 아닌데요. 저녁 차리고 해서 예의상 하는 말인데 칭찬받고 해볼래 하다니. 저런 말을 들으면 오만하게 굴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 좀 하도록 해라. 애초에 아들이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진짜 맛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내 말 알겠지?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변명은 됐고 시끄러우니까 얼른 방에서 나가. 그렇게 말하고 억지로 방에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불러놓고선 빨리 나가라고 하시다니. 하지만 이때 저는 시어머니 기분이 나빴을 뿐인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언제나처럼 상냥한 시어머니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조금 지나서 혹시 외로우신 건가 생각도 해보고 다른 이유도 있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의 아니람에 후회하게 됩니다. 다음날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도 도와주었지만 오늘은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걱정되어 방에 가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방에서 안 나와서 보러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것도 안 돼? 아이, 귀찮게 하네. 너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방에서 나오라는 거지? 알겠어. 나가줄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걱정됐을 뿐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착한 척 연기해도 소용없어.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부터 은근히 척척척 하더니 아들도 그런 식으로 꼬신 거 다 알아.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엉뚱한 말을 듣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제 옆을 지나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확증이고 뭐고 없었지만 제 촉이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말을 걸면 또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건 또 싫었나 봅니다. 나를 거실로 불러놓고 아무것도 없어? 일부러 여기 와 있는데 주전부리라도 가져오던가. 내가 말 안 하니 가만히 있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아, 됐어. 내가 할게. 정말 이렇게 센스 없는 며느리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진짜 여기가 지옥이네. 아들은 이런 애가 어디가 좋다고 결혼한지 몰라.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말하시게 놔두면 기분 좀 풀리실까봐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인신공격을 받고 혼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날의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온종일 이럴까 싶어 우울했는데 남편이 돌아오니 그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수고 많았어. 많이 피곤하지? 어서 씻고 푹 쉬어. 오늘은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엄마, 오늘 뭔 일 있어요? 기분 나빠 보이는데. 나?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지금까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에게도 태도가 달랐습니다. 며느라, 오늘 저녁 김치찌개랬지? 맛있게 잘 부탁해. 네, 맛있게 준비할게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금방 밥 차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당황스러웠지만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둘러댔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맛있게 김치찌개를 만들어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 혼란스러운 하루였지만 내일이면 평소와 같은 나날이 될 거라고 믿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하셨고 남편이 돌아오면 손바닥을 뒤집듯이 아무렇지 않게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는 것을. 짜증나는 것은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저를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에게 말해도 제 말을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남편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친어머니고 저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으니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출한 줄 착각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한 거였고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변명을 했지만 욕하는 걸 들었기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욕을 하고 그래? 뭐가 불만이야? 시댁살이 서럽게 만들지 말고 괴롭힐 생각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모처럼의 기회였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했어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하고 우울증까지 생길 무렵에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뭐니 해도 생리를 안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해보니 2줄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임신 10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기일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조금 태도를 고쳐주길 바랬습니다. 출산을 경험해본 시어머니라면 임산부인 저에게 조금은 상냥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 따위가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면 여기 청소가 안 됐잖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시 해. 청소하고 있을 때는 며느라, 나 배고프다. 밥 좀 차려라. 솔직히 그 정도는 스스로 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말할 수 없었고 얌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한 후에 많이 신경 써줬습니다. 힘들지 않아?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게. 라며 저를 챙겨줬습니다. 예전부터 집안일을 도와줬지만 임신하고 나서는 휴일에도 온종일 제 손발을 편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의 괴롭힘은 괴로웠지만 남편에게 구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기검진 때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았습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성별을 말했습니다. 둘이서 정말 좋아해줬습니다. 여자라면 예쁜 옷으로 사둬야겠네. 소꿉놀이 같은 거는 미리 연습해둬야 하나? 남편은 벌써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쁜 공주님, 건강하게 잘 커서 얼른 보고 싶네. 그리고 힘들거나 곤란한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도와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분명 거짓말일 겁니다. 남편 앞에서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한 거죠. 속내를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부정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계속했고 이제는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딸이라니 정말 가지가지하네. 이제 누가 대를 이을 거야? 성별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임신을 한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원하지 않았던 성별의 아이라고 화를 내니까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이었어도 크면 딸이 좋았을 거라고 불평할 게 눈에 훤했고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체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며느라, 얼굴이 점점 커지네? 나 안 본다고 계속 먹어대니까 몸이 산만해지지. 누구는 임신 안 해봤어? 임신한다고 다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집안일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더 이상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임신했으니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라고 머릿속으로는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낼 리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도 시어머니는 시침이 떼기만 했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은 벌써 엄청 싱글벙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몸 회복 다 하면 먹고 싶은 거 만들어주겠대. 정말? 진짜 먹고 싶은 거 생각해 놓으랬어.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해야겠네.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심도 아닐 테고 남편에게 보여주기용으로 하는 말일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조리원에서 태어나고 집에 온 뒤부터 쉴 새 없이 집안일을 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육아와 양립이 힘들었습니다. 딸도 귀엽고 집안일도 그럭저럭 해내고 있었지만 변함없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나날이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한테 다 말하기에는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도 챙겨주고 있었고 출산하고 나서는 미안할 정도로 챙겨주고 있는데 괜히 제가 입을 놀려 서로 얼굴 붉히게 될까봐 그냥 혼자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심한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미움을 더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날도 집안일을 한바탕 끝내고 거실에서 딸을 돌보는데 시어머니가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 아직 빨래 안 돌렸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도대체 언제 돌릴 거야? 남편이 나중에 작업복이랑 같이 빨아달래서 아직 안 돌렸어요. 말대답 꼬박꼬박 할래? 너 애 볼 시간 있으면 건조기 안에 든 옷이라도 먼저 빼놔. 어휴 정말 쓸데없는 딸이나 낳은 게.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해놓고선 어디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딸 낳은 주제에.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설마 애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기분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딸에게도 싱글벙글하며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마법을 쓰는 것인지 시어머니가 솔선수범해서 밥을 짓고 빨래도 했습니다. 참으로 며느리를 잘 보살피는 착한 시어머니를 연기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잠자코 시어머니가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회사에서 못다한 일을 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며느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아? 네? 어떤 거요? 시어머니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니 의문이랄까, 공포라고 할까?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야. 전달받은 물건은 귀엽게 포장된 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그럼. 살짝 열어보니 거기에는 파란색 아기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란색이라 의문이 들었지만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옷 옆에는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공룡 인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남자아이용 아니에요? 저는 파랑이니까 남자애, 분홍색이니까 여자애 라는 편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첫 손녀에게 주는 선물인데 아무리 봐도 남자아이용으로 보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맞아. 둘째 동생을 위한 선물이야. 둘째요? 그래. 네가 딸 낳아서 집에도 폐를 끼쳤잖아. 생리 다시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메시지 카드도 들어있어. 읽어봐. 저는 아기 옷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카드를 읽었습니다. 아들은 사실 딸을 싫어해. 아들을 좋아하지. 계속 속상해하고 있어. 내 덕분에 남편 속마음도 알게 되고 고맙지? 내가 다 너를 위해 좋은 일 하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 카드를 보내놓고 좋은 일을 했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거 제발 그만요 그만. 그렇게 말하고 쓰레기통이 부서질 듯 힘껏 쓰레기통으로 던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남편이 거실로 왔습니다.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해. 아니, 며느리가 내가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뭐야. 너 진짜 그랬어?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이 저보고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선물 버렸어. 왜 그랬어? 선물을 왜 버린 거야? 뭐 때문에 그래? 쟤 뻔뻔하게 대답하네. 아들아, 쟤 눈빛 봐봐. 아유,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같이 살겠어? 잠깐만, 엄마. 너 빨리 말해. 왜 버린 거야? 지금까지 가끔 얘기했던 제 말들을 기억하는 남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통 속에서 아기 옷과 카드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런 짓 하고 있어? 내가 아들을 좋아하고 딸을 싫어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절대 없어. 나는 지금 내 애가 생긴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그런데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내가 괴롭히지 말랬잖아. 도대체 왜 계속 그러는 거야? 그거야, 내 핏줄은 이제 너뿐인데 남이 며느리에게 뺏기는 것 같았어. 내가 싫어하면 언젠가는 이혼할 줄 알았지.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이유로 저를 괴롭혔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욱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이유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엄마가 원해서 같이 살았는데 남들이 절대 그러지 말래도 엄마 말을 들은 내가 미쳤어.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말을 퍼부을 줄은 몰랐던 것 같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금붕어처럼 입을 꿈벅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따위는 할 생각이 없었던 남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사하자.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 실수야. 엄마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같이 안 살았을 거야. 이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사 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러다간 우리 애도 안 좋아지겠어. 이런 할머니는 없어도 돼. 그냥 죽었다고 말해줄 거야. 죽었다고 말할 거라니 상처받아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고 이사갈 집이 정해질 때까지 시어머니는 사람이 변한 것처럼 얌전해졌는데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울어대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일이 친척들에게도 알려져서 온갖 망신을 당했고 혼자 외롭게 넓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좀 더 용기를 냈었다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